10월 7일 정근우의 야구 이슈다. 정근우. 김유정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아니 벌써 꽃이 만개했습니다. 봄바람 빗날리는. 어때요? 꽃 구경 가셨나요? 어제 안 그래도 와이프랑 꽃을 조금 보고 왔는데 야, 이 사진 찍어주는 게 보통 힘든 게 아니더라고요. 저는 사진 혼자 셀카를 한 2장 찍고 나머지를 다 찍어줬는데 야, 이게 인물 사진을 해가지고 곱하기 3 곱하기 2 하면서 확 찍어주는데 다음 주 되면 더 이쁠 것 같아요. 다음 주 또 가세요. 네. 만족이 안 됐구나. 네, 오늘 또 가야 돼요. 네, 연습을 좀 하셔야겠습니다. 네, 맞습니다. 네. 자, 우리 이번 주에 얘기할 이 선수도 아마 이제 수많은 이 연습과 경험을 통해서 아마 새로운 모습의 선수로 또 성장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자, 지난해 이 한국 시리즈 준우승 팀이었던 KT에 최근 화제로 떠오른 선수가 있습니다. 강백호! 네. 이건 네. 뭐야? 강백호는 슬램덩크. 뭐예요? 그렇군요. 네. 네, 바로 강백호 선수입니다. 사실 강백호 선수가 2018년 프로에 데뷔한 이후로 그 일루나 지명타자로서는 그라운드에서 많이 섰었는데, 이제 최근에 포수 출전이 이제 잦아지고 있고, 팀 내에서도 강백호 선수의 포수 이제 활용에 대해서 진지하게 이제 고민을 하고 있다라고 이제 이야기가 되면서 프로 7년 차인데 이 신인 포수가 된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굉장히 지금 이제 리그에서 핫 이슈로 떠올랐습니다. 최근에 이제 포수 강백호 선수의 경기를 좀 지켜보셨을 것 같은데 어떠셨어요? 아니, 예전에도 포수를 한 번씩 나간 적도 있었고 뭐 여러 가지 이슈들도 있었잖아요. 하지만 그 이후로 뭐 1루도 받다가 외야도 받다가 하면서 본인이 뭔가 수비에 대한 부담을 느꼈던 것 같은데 포수를 하면서 왜 이렇게 밝죠? 네, 이렇게 뭔가 야구에 대해서 진지함과 본인이 임하고자 하는 자세들이 굉장히 좀 진정성이 좀 느껴진다고 해야 되나? 할 정도로 해왔던 보수인 것처럼 굉장히 좀 편안하게 보수를 하고 있고 야구를 좀 새롭게 바라보는 지금 시선들이 느껴져가지고 굉장히 저는 좋게 보고 있습니다. 그 강백호 선수가 2018년 신인 드래프트 그 이전에는 이제 서울고 선수였는데 서울고 당시에는 이 선수가 투수하고 이제 포수를 사실 병행을 했었죠. 저는 아직도 기억나는 게 그 고교 야구 이제 주말 리그 할 때 그 포수 마스크 쓰고 포수 자리에 앉았다가 투수가 이제 투구 상한선 제한에 딱 걸리니까 마스크 벗고 바로 마운드에 올라갔던 그 모습이 아직도 기억에 많이 남는데 이 선수에게 사실 그렇기 때문에 이 포수라는 자리가 많이 낯선 자리는 아니에요. 오히려 그렇죠. 이제 말씀해 주신 것처럼 고향 돌아간 것처럼 편안하게 느낄 수는 있죠. 그 일루나 사실은 이제 외야수를 하면서 조금 수비 불안을 보였던 것도 사실이기 때문에 이 자리를 어떻게 찾아줄 것인가 이 부분에 대해서도 팀 내에서는 고민이 많았다고 해요. 이 강백호 선수가 최근에 이 포수로 모습을 드러냈던 경기들을 이제 이렇게 좀 살펴보면 사실 3월 31일에는 이제 대전 하나전에서는 8회 말 포수로 교체 투입이 된 거고 이후에도 이제 4월 3일에도 이제 교체 투입이 된 거였어요. 그런데 이제 좀 이슈가 됐던 것 중에 하나가 4월 4일에 본격적으로 이제 경기를 앞두고 훈련 중에 이 배터리 코치와 함께 이제 포수 관련된 뭐 포구 동작이라든지 송구라든지 뭐 이런 부분에 본격적으로 훈련을 하는 걸 보고 와 이게 이벤트성이 아니구나라는 이제 시그널이 읽혔고 바로 다음 날인 5일에 바로 잠실 LG전에서는 프로 데뷔 처음으로 선발 포수로서 또 이제 자리매김을 했다라는 거죠. 그 궁금했던 거는 이제 당시에 선수들이 꽤 이제 많은 투수들과 호흡을 맞췄는데 현장 사실 반응이 좀 궁금하거든요. 네. 네, 어땠다고 좀 들으셨나요? 일단 뭐 투수들 같은 경우에는 앉는 위치라든지 프레이밍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전혀 문제가 없었고 굉장히 뭐 편안했다라는 얘기가 많은 선수들한테 들려왔었고 제일 중요한 거는 볼 배합 문제에서 강백호 선수가 본인이 좀 못 치는 구종을 타석에서 이런 걸 좀 많이 사인을 내려고 많이 노력하고 있습니다라는 그 말에 굉장히 기특하고 노력하고 있구나라는 모습이 보여져가지고 별 이유 없이 또 더군다나 또 하나 ABS가 도입이 되면서 그냥 공만 잘 잡으면 되기 때문에 별 문제 없이 잘 경기를 한 것 같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네. 그 실제로 이 포수가 이 볼배합 부분에 있어서 좀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긴 하지만 각 팀마다 좀 차이가 있기도 하고 그리고 이제 여기서 벤치의 개입도라는 부분이 있잖아요. 벤치에서 이제 사인 어느 정도 나오고 이제 포수가 그걸 판단하고 하는 이제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그 KT의 팀 특성상 이런 부분을 따져봤을 때도 강백호 선수가 볼배합을 하는 데 있어서 조금 부담감이 덜할까요?
아무래도 강백호 선수가 좀 불안한 면이 있으면 안에 배터리 코치가 또 사인을 내릴 수도 있는 상황이고 지금은 뭐 이강철 감독도 지금 시즌 초반이고 뭔가 장성우라는 포수가 있지만 그 다음으로 이어지는 김유태 선수의 역할이 좀 부족하다고 느끼기 때문에 또 장성우 선수의 부상도 있었고 뭔가 강한 어깨 도루를 저지할 수 있는 능력 있는 좀 포수가 필요했었는데 그 부분을 좀 강백호 선수가 눈이 뻥 띄지 않았나 싶은 생각이 듭니다. 그 강백호 선수의 뭐 어깨가 간 건 우리가 모두 다 알고 있는 사실이기 때문에 그 이강철 감독도 사실은 2019년도에 KT 먼저 부임을 했을 때 그때 이제 농담조로 포수 한번 해볼래라는 이야기를 했었는데 그때는 강백호 선수가 아유 아니라고 괜찮다고 하면서 이제 웃어 넘겼다고 해요. 그런데 최근에는 이강철 감독이 이제 포수에 대해서 진지하게 강백호 선수와 이야기를 했을 때 강백호 선수가 네 뭐 한번 해보겠다라고 이제 그때와 달리 이제 입장이 조금 바뀌었다라는 이야기를 했는데 아마 강백호 선수 나름대로도 사실은 최근에 좀 힘든 시간들을 많이 보냈잖아요. 부진도 좀 있었고요. 이런 부분들이 아마 이제 포수 포지션 결정에도 좀 영향을 미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도 들거든요. 무엇보다 강백호 선수가 빠른 발을 지닌 선수가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1루를 볼 때는 장타력과 모든 부분들이 많이 향상이 되긴 했지만 다시 외야로 돌아가면서 본인의 수비에 대해서 뭔가 잦은 실수가 나올 때 굉장히 그게 타석에서 이어지는 분위기가 이어지는 상황들이 많이 생겼기 때문에 제가 느끼기에는 외야에서의 좀 불안감이 본인 스스로한테 좀 있다라고 저는 느껴져가지고 포수를 할 때는 그렇게 뛰어달릴 일이 별로 없잖아요. 지금은 본인도 뭔가 생각의 변화, 포지션의 변화를 느끼고 있는 타이밍에서 포수를 딱 봤는데 이게 생각보다 괜찮은 것 같다고 느껴집니다. 네. 그 강백호 선수가 만약 이제 포수로서 안착을 해준다면 KT 입장에서는 이 지명타자라는 포지션 부분을 굉장히 유용하게 활용을 할 수 있기 때문에 네. 이 부분에서 이제 야수 엔트리를 하나 더 쓸 수 있다. 그리고 이제 라인업을 좀 더 유용하게 가져갈 수 있다. 이런 부분에 있어서 팀적으로도 아마 좋은 케미가 일어나지 않을까 싶은데 제가 우려되는 것 중에 하나는 사실은 이 선수가 고등학교 때 포수를 했다고 하더라도 미트를 내려놓은 지가 조금 됐단 말이죠. 네. 그리고 이제 이거를 어떤 스프링 캠프나 어떤 시범 경기 때부터 뭔가 쭉 꾸준히 해왔던 게 아니고 갑자기 시즌 중에 이렇게 포지션을 변경해야 할 때 선수로서 느끼는 부담감 뭐 이런 부분들은 없을까요? 뭐 저 역시도 뭐 외야도 갔다가 그러니까요. 일루도 갔다가 뭐 한 번도 안 해본 일루도 보고 했으니까요. 근데 이거는 선수가 어떤 마음을 가지느냐에 좀 따라서 중요하고 또 감독이 어떤 기회를 주느냐에 따라 굉장히 좀 중요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저는 강백호 선수가 앞으로 얼만큼 많은 기회를 부여받을지는 모르겠지만 저는 강백호 선수가 조금만 더 적응한다 그러면 정말 뭔가 예전에 하나 때 로사리오 선수도 포수하다가 1루수로 전향했지 않습니까? 네네네. 저 선수는 메이저리그에서도 포수를 맡던 선수인데 뭔가 등치가 좀 커 보이고 투수들이 좀 편하겠다라는 느낌을 좀 받았었는데 그 느낌 그대로 이제 강백호 선수가 그 느낌을 받아가지고 투수들은 좀 편할 수도 있겠다라는 느낌을 좀 받았습니다. 그 이제 강백호 선수가 그 5일 경기에서 보여줬던 모습들이 아마 이제 이 시즌 중간에 포지션 변경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는 이유 중에도 하나인 것 같은데 사실 이제 5일 잠실 LG전에서 3회 말에 그 2루에서 이제 도루를 시도했던 주자를 잡으려고 공을 잡은 다음에 이제 이 공을 막 찾는 모습을 보였거든요. 허둥지둥하면서. 근데 사실은 미트 안에 공이 있었단 말이죠. 네. 이제 그 부분이 아마 이제 이 미트를 간만에 꼈기 때문에 이 손의 감각이 조금 떨어져서 아직은 올라오지 않아서 좀 그런 모습을 보이지 않았나라는 생각도 들고 또 같은 날 5회 말에는 김민수 선수의 그 2구째 높은 패스트볼을 놓쳐가지고 이 3루 주자에게 홈을 내주는 모습을 보여주기도 하면서 아직은 이제 조금 여물어야 할 단계가 올 때까지 시간이 좀 필요할 것 같다라는 생각도 들었거든요. 네, 저는 반대로 이 부분을 이강철 감독과 강백호 선수가 또 재밌게 풀어나갈 수도 있다라는 느낌을 받아가지고 이런 실수를 주전 선수도 할 수도 있는 거고 또 강백호 선수가 실수한 부분을 잡으려고 그러면 어떤 부분을 다 잡을 수 있기 때문에 단점을 보완하려기보다는 저는 지금 이강철 감독도 강백호 선수의 장점을 보고 지금 보수로 좀 많이 활용을 하고 있는 것 같아가지고 이강철 감독도 많은 고민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저는 또 이제 드는 의문 중에 하나는 결국에는 이 공격력을 이 수비 부담이 혹시 잡아먹진 않을까라는 생각도 조금 있거든요. 저는 지금 반대로 KT 입장에서는 5강 안에 들 것이다 했지만 그 다음 방송에서 저희가 고참들이 주전 라인업들이
외국인 선수를 받쳐줘야 되는 팀이 유일한 팀이 KT다라는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 지금 작년까지 주전이었던 선수들이 지금 모든 타율과 모든 움직임 자체가 그렇게 지금 만족이 되는 상황이 아니라서 지금 강백호 선수로 인해서 모든 포지션들을 젊은 선수들이 조금씩 들어가면서 주전 라인에 변동이 생길 수 있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뭔가 분위기 반전을 위해서라도 이강철 감독은 이런 도전을 하지 않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 포수 강백호가 가지고 있는 어떤 팀 내 전력의 상징성이 충분히 있다라고 보시는 거죠. 네. 근데 이제 이 사태를 지켜보면서 드는 생각 중에 하나가 결국에는 이 ABS 시스템 도입 자체가 뭔가 포수의 우리가 전통적인 어떤 그 역할론을 조금 벗어나서 이제는 새로운 역할이 주어지게 되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도 들거든요. 없지 않아 그런 부분도 있죠. 프레이밍도 되게 좋으면 완벽한 포수라고 생각을 할 수도 있겠지만 또 ABS가 있기 때문에 공만 잘 잡으면 되잖아. 어차피 ABS가 스트라이크 볼을 판단하고 그렇기 때문에 강백호 선수의 그래서 좋은 어깨를 블루킹과 어깨를 믿는 것 같아요. 그 다음에 다른 잔 플레이들은 경험을 하면서 만들어져 가는 거고 경기를 하려고 그러면 주자를 도루를 잡아야 되고 브레이킹을 잘해야 되는데 이 두 가지가 크게 지금 미숙하지가 않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도 어느 정도의 모험을 거는 것 같습니다. 불과 몇 년 전만 하더라도 포수 품귀 현상 때문에 능력 있는 포수를 잡기 위해서 구단들이 굉장히 큰 돈들을 썼잖아요. 실예로 뭐 양의지 선수가 그렇고 유강남 선수도 그렇고 포수 역할에서 우리가 이제는 뭔가 수비적인 부분보다는 어떤 타격적인 부분 이런 것들을 좀 더 치중 있게 봐야 되지 않나라는 그런 시선들도 생기거든요. ABS만 볼 게 아니라 눈에 안 보이는 또 포수들의 능력치가 있기 때문에 포수들은 엄마라고 얘기한단 말이에요. 엄마가 음식만 잘한다고 엄마가 아니잖아요. 어머니 역할을 저는 유강현 선수가 지금 타격은 좀 안 되지만 여러 부분을 봤을 때도 잘하고 있다고 보기 때문에 단지 공격력 잘하면 좋죠. 하지만 눈에 안 보이는 것도 분명히 많습니다. 예. 혹시 그러면 이 포수의 역할이 앞으로 이 ABS 시스템으로 인해서 좀 바뀔 거라고 생각이 드시는지. 아무래도 좀 전에 말씀하셨지만 이왕이면 좀 더 공격력이 좋은 포수를 선호하겠죠. 그 이왕이면 좀 더 프레이밍보다는 선구가 좋고 브레이킹이 더 좋은 선수를 선호할 수 있는 그런 이제 시스템들이 많이 바뀔 수도 있는 것 같고 감독 입장에서도 좀 화끈한 야구를 할 수 있는 그런 포수들을 기용을 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듭니다. 그 사실 이제 우리가 시즌 전에 ABS 시스템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을 때는 뭐 이 존 자체가 일관성이 있어서 좋다, 뭐 투수가 어쩌다 타자가 어쩌다라고 얘기까지 했지만 막상 이렇게 이제 시즌을 거듭하다 보니 이 포수라는 포지션의 역할론에 대해서 우리가 고민하게 되고 그리고 그 역할론 고민에 따라 또 어떤 팀에서는 포수가 아니었던 선수가 또 이렇게 포수로서 나오면서 또 시즌 이슈가 되기도 하고 참 이런 부분을 보면서 야구 참 재밌다. 재밌다, 그죠? 네, 재밌다. 뭐 네.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다 봐야 돼요. 근데 강백호 선수는 마운드에도 올라가죠, 부수도 하죠, 일루도 가죠, 외야도 가죠. 하라면 다 합니다. 네. 거의 뭐 배달의 민족이에요. 네. 강백호 선수의 포수 전환 앞으로 이제 올 시즌 꾸준히 진행이 될 거라고 보세요? 아니면은 어떻게 좀 전망을 하시는지? 올 시즌 끝까지 갈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포수를 가면서 강백호 선수가 뭔가 지금 타격이든 뭔가 살아나고 있는 느낌인 것 같아가지고 본인의 옷을 입은 듯한 느낌을 저는 받고 있기 때문에 실수할 수 있는 부분은 분명히 있을 수도 있겠지만 팀도 뭔가 좋은 쪽으로 흐름을 타서 간다 그러면 KT가 항상 이강철 감독이 변화를 딱 줬을 때 팀이 연승을 달리는 경우가 좀 있었어요. 근데 그것도 올 시즌의 하나의 포인트가 강백호 선수의 포수 전환 이런 부분도 뭔가 포인트로 잡지 않았나 생각도 듭니다. 아무쪼록 또 새로운 도전에 나선 강백호 선수의 모든 경기력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한번 지켜보면서 또 응원을 해줘야죠. 네, 도전은 또 언제나 위대하니까요. 맞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이제 이 ABS 도입으로 인해서 리그에 또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될지 저희가 한번 주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경기를 보면서 가장 좀 염려도 되고 아쉬운 부분도 컸던 게 이 류현진 선수의 부진이었습니다. 네.